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 10시 37분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 상황이 좀 자꾸 변동성이 좀 생기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하다가 오늘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본더, TC 본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LG전자도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의 또 새로운 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소부장 쪽이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소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전방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또 HBM을 공급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HBM 3, 12단 이쪽 관련된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을 제가 지금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을 또 퀄테스트 통과해가지고 따냈어라고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살짝 순간적으로 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트에는 뭐야? 하이닉스를 배제하고 삼성전자 밑줘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2분기에 확실히 어떻게 돼요? 비용을 털어냈기 때문에 3분기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백투 노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아주 뭐 나쁘거나 아주 좋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인데 벌써 7월 14일이 됐어요. 제 마음이 조금 급해지긴 합니다. 그보다 급해지지 않고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의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전율이 조금 돌아가다가 잘 안 돌아갈 때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 하면 나중에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르거나 이렇게 생기면 야, 너무 일찍 정리했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조금 회전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것하고 해서 제가 마음을 급하게 갖거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JP모건에서 뭐 코스피 잘 갈 거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그래도 기분 좋은 뉴스니까 간만에 뭐 JP모건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거 좋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JP모건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것들은 뭐 일단은 언젠가는 외국인이 돈이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언제쯤 들어오겠어요. 지금 계속 고점 내리 하니까 여기서 조금 눌러 들어왔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매물이 나오는 것들 어느 곳에서 나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뭐 공매도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대차거래라든지 이거 쭉 생각해 보면 일단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조방원 쪽에서는요 공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요. 이미 한 번 다 터졌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 부분이 지금은 뭐 글쎄요 변화가 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답이 나오는 곳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뭐하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이 포인트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돈이 들어올 때 되면 그쪽 부분 쭉 돈이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들이나 공매도 비율이 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서 꼭 한 번씩은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후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쪽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자, SL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배당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에 있고 제가 220일 라인 아래쪽에서는 겁먹을 필요는 별로 없고 자 오늘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 그래요. 33,350원 뭐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윗단으로 올라가면 뭐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시그널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자동차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빌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괜찮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5% 이상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 물론 시그널 체크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수급이요. 그 체크했는데 수급이 이렇게 따라붙는 내용이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5% 이상에서는 꼭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L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눌리면 또 매수하면 됩니다. 실제로 올해 지금 하반기 쪽에서는 실적이 뭐 나쁜 것도 아닌데 YY 대비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소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배당 성향이 한 21% 정도 되는데 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만 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회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작업을 잘 안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PBR 낮고요. 아무튼 좀 기다려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률만큼은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SC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편입을 했습니다. 비중 20%. 오늘 뭐 반응이 시장이 좋네요.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눈치껏 잘 이렇게 어떻게 매수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 과정에서 우상성으로 올라가면 뭐 들고 있는 거 계속 즐기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항상 제가 열어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려오게 되면 뭐 한다? 예, 보유하고 한다. 이 종목이 이제 3분기 때 상당히 좋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분기 내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뭐 우리가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후공정단에서 그러면 테스트 소켓 가동시키고 나서 물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때고 그 다음에 4분기부터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로다가 그 테스트가 완료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는 뭐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지금 성수기까지 계속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근에 보면 자사주를 같은 매각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그러나 실적이 부러질 만큼 그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잡았는데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실제로 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른 쪽이 많이 오르겠죠. 특히 뭐 코스맥스 같은 게 많이 오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급이 그쪽에서 좀 빠져나올 때는 실리콘2 쪽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가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이번 주 안에서는 승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실리콘2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것도 뭐 우리가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거나 변환을 할 때 움직임이 좋은 것들, 또 잘 타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잡아줘서 빨리 수익이 나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손실 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정하게 어떻게 돼요? 잘 드리블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손실이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수익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자면 수익을 많이 내기 게임이 아니라 손실을 갖다가 안 보거나 적게 보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게 이해 가셨죠? 자, 오프라인 스키르미티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 점이에요, 여러분. 수익이야, 뭐, 사람 따라 다 다르겠죠. 그거 뭐 매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손실을 한번 제대로 한번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15%짜리 뭐 수익 내기가 쉽습니까? 그거 세네 개 해야지 마이너스 50% 채우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 예, 주식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게임이 아니라 손실을 적게 보거나 안 보는 게임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플러스죠. 그게 수익이 날 때는 뭐예요? 적금보다 좋아요? 나빠요? 무조건 좋죠. 자, 그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뭐다? 재테크다. 그럼 재테크는 또 뭐예요? 물가 상승률 이거보단 더 높이 또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수익이 나면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들고 있을 때 5% 이상만 나도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 이거 우리가 JNTC 이거 수익 나고 있는데 이거 수익 실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또 가야 되는 거 가야 될 미션이 있는 건 미션인데 또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물대만 돌파하고 나면 여기 위로는 가볍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낮은 점에서 잘 잡았고요. 오히려
중간 정도 올라서 이등평균 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비중 확대 의견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우리가 유리기판 가면서 승부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엔 JNTC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곧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구간에 들어서면 뭐 기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눌리겠죠.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도 들어오는 거는 뭐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저점 구간에서 이거 매불 던질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와서 뭐 5, 6% 올라온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던지는 사람들도 있죠. 5% 뛰게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건 뭐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장이 받아주니까 지금 상태가 이 모양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돌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제약이나 바이오 이쪽에 돈이 또 들어오는 시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주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로봇 관련 것도 테마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또 반도체 관련된 업황도 뭐 내가 볼 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주사도 뭐 우리가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원익홀딩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까지 뭐 그냥 2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번 장대 한번 칠 때 바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대덕전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통상 어떻게 얘기 드립니까? 예, 제가 수급은 이미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크게 뭐 눌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MLB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건 시장이 어느 정도 노출이 좀 되거나 이렇게 들어올 때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주면 되죠. 이건 길목 잡기니까 길목 잡기 하고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파업 이슈가 조금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좀 괴롭힘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정 들어올 거는 단기적으로 정별 상태에서 다 들어왔어요. 120일까지 왔으면 뭐, 그만큼 왔겠지. 그럼 얘가 지금 221일로 여기로 와야 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뭔가 큰일이 생긴 건데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신규 수주가 뭐 주니 뭐니 이래 부분이야 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다 털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120일까지 와서는 별로 걱정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지금 평단이 지금 26,925원이잖아요. 높은 거 아니잖아요. 뭐 그래봤자 지금 한 5, 6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서 평단 조절하면 안 돼요. 저 아래쪽으로 터졌을 때 우리가 뭐를 대비한다? 예. 우리가 어떤 악재가 생겨서 장대 연봉 터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대비하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뭐합니까? 눌려가지고 살짝 커버링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눌리고 있는 건 이건 나쁜 시그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HD 현대마린 엔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보다 내년도 가이던스가 훨씬 더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이 엔진 특히 조선 선박 엔진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방 업체에서 지금 뭐 파업 이슈가 조금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요. 그거 뭐 넘어가고 나면 또 더 상당히 또 주가가 또 반등하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너무 본다기보다는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S랩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단 조절하고 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테마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묻혀가지고 소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머스크가 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중 4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에 우리가 평단 조절해서 이렇게 낮춰놨는데, 이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한 번 더 평단 조절하고 나면 우리가 따라잡아서 충분히 수익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들어온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탄력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수익을 냈고 여기서도 수익을 냈는데 이번엔 지금 계속해서 또 우리가 드리블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수익 실현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빈 공간도 생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유는 좀 생겼는데 좀 더 뭐 아래 눌린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려오는 기울기가 좀 약해졌잖아요. 그럼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아래쪽에서 또 한 번 더 해서 승부수를 또 보는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준비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 별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 경쟁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되게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흐름을 갖다 잘 타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점부터 쭉 올라온 거 한번 줄겼고 다시 눌려서 여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갈 일은 없고 그래서 여기 어딘가 선에서는 꼭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21일 지역 화폐 발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했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한번 주셨네요.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쳤네요. 뭘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은 또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이 버린 거 기관이 다 받은 거는 또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팔고 다 팔았다고 하면 주가 모양이 이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아시겠죠? 그냥 아마 그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 친 날이 이날이에요. 제가 이날 받아준 게 또 개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고 100억 이 정도 수준에서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날 기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질문 주신 게 그 외국인이 매도가 많아요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날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날 여기서 매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강 상태로 접어든 이 상태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트레이딩이랑 여기 트레이딩은 다른 거죠. 여기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하루 일병동량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 출회가 되니까 여기서 보통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저랑 아마 그분께서는 인연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서로 눈치 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원님들. 저한테 제가 회사 연락처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이유는 어떤 행사나 또 운영하다가 회원가입이나 또 새롭게 또 회원가입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또 잘 또 응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대표 전화가 있기는 한데요. 대표 전화로도 말입니다. 종목 상담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제가 참 그런 거 들어올 때는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개인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VVIP 정도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면 다 방송하고요. 브리핑 보시면서 가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을 원하시면 말입니다. 제 채널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해 주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머니케어 뉴스 추천해 주실 때도 잘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브리핑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채팅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채팅방이 없어요. 브리핑방이 있는 거지. 근데 용어를 하나 잘못 쓰면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크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이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공매도가, 사실 변압기 쪽도 공매도 물량 많지 않고, 지금 물량 많은 쪽은 산일전기 쪽이고, 나머지 것들은 없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런데 매물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일단 하락 구간이니까, 저야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하락 구간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래로 내려가게 주면 땡큐 하는 거지. 왜? 다음에 우리가 얘가 실적이 나올 때 더 좋은 거니까, 이 종목은 제가 중기 플레이로 가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중기로 가는 플레이 했던 종목들이 한국전력, 그 다음에 GS 리테일, LG전자, LG전자는 그냥 2분에서 끝난 거고, 우리가 한전하고요. GS 리테일은 맛있게 식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번 다시 중기 전략으로 가는 거, ALS, 일렉트릭으로 잡았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쫄지 않는다. 내려가도. 질문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오. 자,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현대로템 둘 다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매물도 다 나왔어요. 여기 단기적으로 나올 거 다 나왔고, 현대로템도 털 사람 다 털고 뭐 이런 거 같고요. 국민의 물량 조금 있을 때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누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더 스트롱 바이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국방비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어요. 독일도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미국 무기, 독일 무기 다 비싸요. 그렇죠? 이거 다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인 물량, 전부 전쟁을 하는데 소모성 쉽게 말하면, 무기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능 기본적인 부분을 받쳐줘야 돼, 내구성 받쳐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고 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기업의 개인적인 내용을 이야기 드린다기보다는, 일단 수급적인 현황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도 이제 계속 또 한번 당했으니까 어떻게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또 보충해 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괜찮고 또 정부에서 뭐 합니까? 또 방산 관련된 수출 또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 또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보다 이 라인이 무너져서 만약에 툭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뭐하다? 야, 기술적으로 매수 잡아주는 거 맞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느낄 때니까 이게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진입했구나,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비중 20% 잡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변동성 때문에 제가 20% 잡는데 하도 잡으면 되죠. 그래서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로템도 지금 정도 19만 원, 뭐 18만 원 정도 선은 손 안 됩니다. 더 아래로 훅 떨어져 버리거나 그럼 그때 손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괜히 뭐 8만 5천 원, 뭐 8만 7천에서 지금 2천 원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고 2, 3% 빠진 거 아니야. 손댈라고 그러면 저기 와야 돼요. 7만 원 라인에. 아시겠죠? 그전에는 손대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서 잘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제가 볼 땐 우리가 커버 가능한 구간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날 이후부터 주가 안 빠지죠. 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올라오는데 시프트업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51,200원인가요? 300원인가요? 아주 헷갈리는데 제가 그러면 그 정도 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일단 비중을 갖다가 전체 분량에서 80% 덜어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새롭게 포트를 변경하든가. 그러나 저는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라서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이 만약에 나쁜 회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벌써부터 손절을 쳤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확정짓는 것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기다려주는 게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프트업하고 테크행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테크행도 당연히 HBM 관련이잖아. 오늘은 안 좋아. 어쩔 수 없어. 좀 기다려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저 중에서는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쵸?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또 시간을 주시는 것이 또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행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비중 조절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시그널이 들어와야지. 누가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아직 안 사고 있네요. 살 때 되면 다시 한번 더 비중 30% 업사이드 넣어가지고요. 평단 조금 조절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가격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시간 오늘 마감 브리핑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